네, 포트넷 박현희 이사님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박현희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트랙의 네 번째 강연은 노조미 네트워크스의 박양수 이사님이 OT 보안 구축 시 이것만은 꼭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양수 이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OT 보안 구축 시 이것만은 꼭이라는 또 부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노조미 네트워크스의 박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노조미 네트워크스를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글로벌리 OT, IoT 보안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보안 전문 업체고요. 특히 작년 11월에 지사가 설립되었고 근 1년 동안 국내의 많은 OT 고객사 분들을 만나면서 현재 비즈니스를 발굴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는 제가 그동안 저는 참고로 3월 달에 그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로 조인을 했는데요. 지난 3월 그에 노조미에 조인한 이후 고객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요구사항 뭐 저희가 했던 데모 등등등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의 어떤 솔루션이나 제품 소개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포테인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같은 내용인데 왜 내용이 다르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벤더마다 바라보는 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OT 가시성과 이런 측면에서 주로 다뤄져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젠다입니다. 오늘 일단 OT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OT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OT랑 IT랑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또 저희가 보는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OT에 대한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피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발표의 그 핵심 내용인 OT 보안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고객의 관점에서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맺은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OT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보통 OT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요. 뭐 고객들마다 부르시는 명칭이 다 다양합니다. 뭐 FA망 혹은 뭐 제어망, 폐쇄망, 뭐 설비망 등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글로벌리는 보통 OT로 통칭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는 그 PLC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PLC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인데 OT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C를 중심으로 그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 혹은 그 인풋 아웃풋을 주는 단말들이 있는데요. 뭐 디지털 인풋 스위치 같은 디지털 인풋을 주는 장치도 있고요. 또 그 아날로그 인풋으로 이제 뭐 그 온도라든가 유량, 뭐 습도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혹은 이것들을 가지고 뭐 지금 그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배기지 핸들링 시스템이라고 공항에서 그 캐리어를 옮기는 장치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실제 PLC가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펌프를 컨트롤하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RS232, RS485 기반의 통신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TCP/IP 스택 위에 올려져서 모드버스 같은 경우는 모드버스 TCP, 뭐 예를 들어 지멘스의 프로핏 버스라고 하면 프로핏 넷으로 통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 OT 환경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PLC 외에도 뭐 RTU라든가 전력 쪽에서 쓰이는 보호 계정기라고 하는 I라는 제품도 뭐 같은 맥락의 어떤 요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좌측에 보시면 퍼드 레벨 0와 퍼드 레벨 1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OSI 7레이어를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보안에서도 가장 먼저 그 계층화해서 이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그 퍼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퍼드 레벨 0부터
레벨 5, 레벨 4, 레벨 5까지 그러니까 IT 쪽의 영역까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돼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레벨 3.5, 즉 인더스트리얼 DMZ 이하 구간을 저희가 보통 OT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제로 단에는 보통 현장에 설치되는 센서나 어떤 액추에이터들이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벨 1 쪽에는 말씀드렸던 앞서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PLC나 보호 계정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2에는 레벨 1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어떤 가시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HMI라든가 혹은 스카다 같은 것들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또는 엔지니어링을 위한 어떤 PC들이 위치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현장에서 쓰여야 되는 오토메이션 서버 등도 레벨 2에 위치를 하게 되고 레벨 3에는 뭐 히스토리안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얼 DMZ가 위치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들 뒤에 나올 많은 내용들이 이 포드 레벨을 기반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그림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OT는 어디에 쓰이는 게 OT인가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오일 앤 가스, 전력,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 수처리, 교통, 제조 등 거의 모든 분야의 OT가 현재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IoT가 확대됨에 따라서 헬스케어 그리고 그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같은 쪽에도 이 OT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개략적으로 OT가 어떤 거고 OT를 구분짓는 요소들 어떤 데 쓰이는지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IT랑은 그럼 어떤 게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크게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느끼는 부분은 만나는 이해 관계자가 다릅니다. IT 같은 경우는 CIO라든가 CSO 혹은 인프라팀 등을 저희가 보통 만나게 되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뭐 공장장님, COO 혹은 뭐 생산 설비팀 이런 현장에 계신 분들을 주로 마주하게 되고요. 보안에 대한 관점에서 보안의 3요소 관점에서 본다면 IT 같은 경우는 기밀성 혹은 무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OT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가용성, 두 번째도 가용성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현장의 어떤 그 작업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설비들이다 보니까 세이프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자산 측면에서 보면 IT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표준화되어 있는 PC, 서버, 요즘은 태블릿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산이라면 OT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것처럼 PLC, HMI 등등등의 여러 산업 장비들이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 측면에서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IT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웹이라든가 뭐 HTTP, 웹 혹은 뭐 FTP 같은 이런 이미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프로토콜을 많이 쓰고 있다면 OT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모드버스, 프로핏버스, 이더캣, 이더넷 등등등 여러 가지의 그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다 벤더마다 다릅니다. 물론 요즘 이제 OPC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어떤 프로토콜도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프로토콜은 여전히 벤더 종속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조건을 보면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IT 같은 경우는 전산실이라든가 혹은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잘 그 이미 공조라든가 설비가 다 구비되어 있는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OT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분진,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IT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정기적인 계획 휴지라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뭐 한번 온앤오프를 한다던가 함으로써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 OT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어떤 그 공장 휴지 기간이 아니면 이런 작업을 거의 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교체 주기도 뭐 PC 같은 경우는 4년 혹은 노후 장비는 8년 정도의 어떤 일반적인 그 기준을 IT 쪽에서 가지고 있다면 OT 쪽은 뭐 한 번 들어가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도 교체가 되지 않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OT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IT를 통해서 OT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 그 노조미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캐치한 그 내용인데요. OT에 있는 설비들이 애니데스크라고 하는 그 원격 그 서비스를 통하는 접속을 계속 시도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이 그 의도된 것일 수도 있으나 여러 개의 단말이 저렇게 다수의 그 외부 접속을 시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요즘 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대부분 무선을 많이 쓰시는데 무선을 통한 접근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그 유지보수라든가 어떤 목적으로 외부 작업자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라든가 머레어가 같이 딸려서 들어오는 그런 유의 위협도 발생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OT는 뭐 아직까지도 폐쇄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패치라든가 업그레이드 작업을 인터넷을 통한 작업보다는 외부에서 다운을 받아서 USB로 옮기는 식의 어떤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또 그 USB에 따라서 그 딸려서 머레어가 옮겨오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 5번 6번과 같이 실제 공장에 있는 그 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PC를 통해서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어떤 펑션 코드를 조작한다던가 하는 그런 식의 위협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그 실제 보안 장비가 있는 경우에 정책이 잘못 적용되었다든가 혹은 외부의 인테그레이션을 위한 연결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다던가 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 어떤 단일 구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OT 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협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죠. 역시 보안에 대한 가장 취약점은 사람입니다. 사회공학을 통한 그 어떤 사람, 뭐 그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건 혹은 의도는 없었지만 외부의 어떤 그 위협 행위자로부터의 뭐 스미싱이라든가 피싱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 대한 그 위협은 IT든 OT든 가장 중요하게 그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보여드린 그 위협들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지금 OT 보안에 대한 요소들을 바꾸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러한 어떤 버즈워드의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존의 어떤 IT와 OT가 특히 OT가 폐쇄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어떤 비즈니스 쪽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OT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IT 쪽에서 뭐 빅데이터라든가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뭔가 예지 보전 혹은 또 다른 어떤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IoT와 같이 그 수많은 단말들이 지금은 실제 OT 현장에 연결되고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입장, 보안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위협을 마주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저희 그 창업자인 안드레아 씨는 5G와 TSN,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좀 더 가속화되고 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나타남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의 이 그것들을 뭐 2배, 3배 확대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례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2010년에 이제 대표적인 OT 공격으로 알려진 그 스톡스넷을 시작으로 해서 뭐 최근에 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플로리다 올즈마 같은 사건들까지 보시는 것처럼 그 금액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플로리다 올즈마 같은 경우는 해당 식수원에 오염되기 전에 차단을 되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그 식수원에 진짜 오염이 되었다면 그 인근에 있는 뭐 만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위협이었고 근데 실제 그 위협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예전 올드 PC의 그 취약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팀뷰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원격 데스크탑용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제어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조치를 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뭐 다행히 해서 막았지만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담이지만 지난 주말에 이제 카카오 사고가 있었는데 뭐 아직 카카오 사고의 원인이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충분히 저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조 같은 것들이 많이 잘 돼 있죠. 온도 같은 것들이 뜨겁기 때문에. 근데 그 공조 시설이 어떤 악의적인 해커라든가 위협 행위자로 의해서 망가진 상태에서 또 온스토 센서라든가 그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망가진다면 충분히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은 보여드리는 것 외에도 그 보안이라는 이벤트, 보안 위협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잘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기업의 그 평판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은 보안 사고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인 OT 보안 시 검토를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한 기준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의 내부 요소의 측면에서 봐야 될 내용과 외부 요소, 뭐 기술이든 솔루션이든 이쪽 부분에서 봐야 될 내용을 좀 구분을 했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요소인데요. 저희 OT 보안 솔루션을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고객들이십니다. 전사 차원에서 OT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요. 뭐 컨설팅이든 혹은 내부에 있는 SI 자회사를 통해서든 많은 고민을 하신 이후에 이런 뭐 현황 파악이라든가 분석, 조치 계획 등을 수립해서 이런 어떤 보안 솔루션에 대한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 저 앞에 세 단계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거에서 뭔가 그 개선 계획이라든가 과제를 도출하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잘 되는데 또 솔루션 선정까지도 잘 하시는데 실제 그것을 도입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뭐 특히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OT 같은 경우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좀 결부돼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그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립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앞전 발표에서도 말씀했었지만 사실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조치하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저희가 이런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보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이런 여러 가지의 고민 없이 이제 OT 보안만을 하시다 보니까 뭐 실제로 제가 그래서 사이트에 갔더니 막상 그 OT 보안을 적용할 만한 그러니까 그 어떤 현장에 설비들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검토보다는 A부터 Z까지의 전체 과정을 그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운영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내용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OT 보안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뭐 이 정도가 있을 거라고 뭐 글로벌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일단은 요 세 꼭지가 제일 메인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운영자분들이 계시고요. 현장에 이제 보통 생산기술팀이라든가 어떤 설비팀이 현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일단 뭐 현장을 가면 보기도 힘들고 이분들의 가장 큰 미션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설비를 안정하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들께 어떤 보안 네트워크를 설명드리면 거의 어떤 다른 프로토콜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식의 그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정보보안 쪽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실제로 가장 많이 대면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CISO라든가 정보보안 조직과 이 OT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문가들이시죠. 시스템도 다 가지고 계시고 조직도 있으시고 뭐 프로세스도 있으시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또 현장을 잘 모르십니다. 현장에 있는 설비라든가 현장에 있는 뭐 어떤 그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OT 가시화 솔루션이 그 패시브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즉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러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뭐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혹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통은 그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그 이해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OT에 인볼브가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협업을 하셔야지만 좀 더 원활한 OT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그 외부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OT 보안, OT 가시아 솔루션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제 전 직장에서의 경험은 또 산업용 네트워크 쪽 대품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보면 보안 이전에 이미 네트워크 단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이 뭐 일반 공육이라든가 허브를 많이 쓰셨다면 요즘은 보시는 것처럼 뭐 지메스의 러기드컴이라든가 모사, 허시만, 뭐 시스코 등등 여러 가지 벤더들을 지금 쓰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산업용 제품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IT, OT 비교 시에 말씀드렸던 그 환경에 굉장히 잘 맞게끔 하는 어떤 외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IC61850이라든가 모드버스와 같은 산업용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용 네트워크 제품에 대한 보안을 일단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 보통 제조사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그 패치를 계속 릴리즈를 하는데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 패치를 매번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벤더가 그 펌웨어 릴리즈를 릴리즈할 때는 어떤 기능 추가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기능 개선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번 할 수는 없더라도 뭐 정기 휴지 기간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는 꼭 반드시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아직도 보면 그 접속 관리 프로토콜을 그 평문으로 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쓰시는 분을 어떤 사이트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뭔가 좀 암호화된 이런 통신을 통해서 최소한의 그 보안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번과 좀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사실은 다 그 기본 접속 시에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 변경하게끔 강제를 하고 있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드민의 정보로만도 로그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런 그 구성을 쓰시고 있는 고객들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안 쓰는 포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드미니스트리티브 디세이블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는 점. 또 OT 같은 경우는 링 프로토콜을 가장 많이 쓰시죠. RSTP 기반의 링 프로토콜을 많이 쓰시는데 그랬을 때 뭐 루트 스위치와 백업 루트 스위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준다던가 혹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BPDU 가드 같은 어떤 설정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필요하시다면 저렇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 포트 락커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보안은 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저희가 OT 보안에서 이제 가시아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가시아가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OT 설비 내에 OT 네트워크 내에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자산에 대한 정보는 뭐 IP일 수도 있고 맥일 수도 있고 뭐 펌웨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그 정보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정보를 통해서 확인된 자산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식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네트워크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탐지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발생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IT 혹은 여러 솔루션을 통해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단순화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벤더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같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은 최대한 더 많이 보일 수 있고 최대한 정교하게 오탐이 없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탐지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시그니처, 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 탐지를 할 수 있는 엔진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을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테그레이션 벤더들과 인테그레이션 기술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좀 더 많은 벤더들과 좀 더 많은 그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동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저희 같은 벤더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가시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제목에도 써놨지만 저희 보통 이 IT, OT 기반의 솔루션이 아직은 OT, IoT 쪽이 메인이고 IT 쪽은 동작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퍼즐랩의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IT에 있는 장비를 OT로 옮겼을 때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OT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프로토콜에 대한 파싱이라든가 그 프로토콜이 가지고 다니는 변수값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그 OT 쪽에 있는 자산을 IT 쪽으로 갔을 때는 IT가 가지고 있는 특성, 뭐 웹 기반이라든가 특히 영상, 대용량 파일들 때문에 실제 OT 장비가 막 디자인되어져 있는 그 기능을 100%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시점에 이런 솔루션을 고민하신다면 뭐 IT, OT, IT를 모두 아우르는 이런 솔루션보다는 영역을 좀 나눠서 검토를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권고 영역은 퍼즐랩의 기준의 3.5 이하의 영역에 대해서만 보시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3.5 이하의 OT 레벨에서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가 좀 이제 또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코어 스위치 단에 저희 같은 그 가시화 솔루션이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스바운드라든가 사우스바운드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사실 시그니처 기반의 어떤 솔루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혹은 하위에 있는 정보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저 위로 올라가는 저쪽 구간을 지나가는 통신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자산관리 측면이라든가 취약점, 네트워크 가시성 측면에서 굉장히 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이 장비를 레이어를 낮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벨 1과 레벨 2 사이로 저렇게 위치를 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앞서 볼 수 있었던 노스바운드, 사우스바운드 트래픽은 물론이고 실제 PLC 간의 통신 혹은 PLC와 엔지니어링 PC 간의 모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저런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가 맞고 첫 번째가 틀리고 두 번째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보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 OT 보안을 하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레이어를 낮춰서 구성하시는 게 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구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시화라는 의미는 1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단말들을 그래프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프화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해당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통신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지, 혹은 이 원으로 되어 있는 저런 그림은 이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세그멘티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것들을 이제 저렇게 그 목록화 시킬 수가 있고요. 매번 OT 자산을 파악할 때마다 어떤 수작업으로 그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그 자산을 좀 클릭해서 보게 되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IP라든가 이게 뭐 PLC인지 서버인지 PC인지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이 뭔지 타입이 뭔지 펌웨어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자산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실제 이게 네트워크 통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스테이터스 그리고 PLC 같은 경우에는 실제 PLC 슬롯에 어떤 모듈이 꽂혀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vulnerability라든가 그다음에 얼럿 같은 정보들, 즉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그 얼럿에 대한 것들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가시화라는 부분이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각 그 노드 단말들 간의 링크 상태를 통해서 뭐 어베일러빌리티라든가 혹은 자산이 그 링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취약점 관련해서도 저렇게 하나의 뷰를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취약하고 어떤 부분들이 덜 취약한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T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경우에도 실제 저희가 POC라든가 장비를 연결해 보면 많은 인터넷 연결 접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그멘테이드 되어 있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통신이 발생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구성상의 취약점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위협 사례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침투할 수 있는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뭐 어떤 단말들 간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벤트가 뭐 언제 발생됐는지부터 해서 어떤 인시던트, 어떤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OT 솔루션답게 실제 그 공정단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수값들, 베리어블 값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스탑이라든가 혹은 그 코드 단의 어떤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을 역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되셔야 할 부분이 이 규정 부분인데요. 사실 보안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안 사고를 겪으시거나 아니면 나라나 혹은 정부에서 이거 해야 돼라고 강하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 비즈니스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리 보시면 지금 뭐 니스트라든가 널크십, 그다음에 IC 62443 각 그 영역마다 혹은 나라마다 다양한 그 보안에 대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것들을 보시면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항목들을 베이스로 가져가시고 뭐 예를 들어 너크십에서는 저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전력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을 밑에 한다던가 하는 식의 접근을 하시면 좀 더 그 규정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관련된 뭐 가이드라든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IOMT 그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핫한데 그 헬스케어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들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특화된 기능인데 저희 솔루션을 소개를 안 드린다고 했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라는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상에서의 정보를 원하시는 만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컨텐트 팩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이제 최근에 출시된 저희 기능인데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규정, 뭐 너크십이라든가 62443 같은 규정이라든가 혹은 뭐 보안 이벤트 여기 샘플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력망 쪽에 사용되었던 인더스트리 노이어 2라는 그 공격에 대한 내용인데 이 해당 공격에 대한 그 어떤 쿼리문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것만 돌리게 되면 여러분 네트워크에서 저 위협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규정이라고 치면 그 규정을 맞게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얼 로이어 2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그 본사 쪽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정들에 관련된 그 컨텐트 팩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제품을 쓰시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앞으로도 저희 쪽 소식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쓰게 되면 뭐 당연히 국내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 국내 그 로컬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니즈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을 이미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객에 맞는 그 프로토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 그 하단에 있는 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정도 올해 초 POC를 진행하면서 국내 PLC를 하다 보니까 식별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1번 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게더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사, 저희, 그리고 고객사, 총판 여러 이해관계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저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공식 프로토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OT 보안을 검토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뭐 다 대기업군에서 지금 일단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국내에 있는 사업장 혹은 국내외에 있는 여러 사업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SaaS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온프라미스를 구성했을 때 어떤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그 지역에 있는 뭐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사업장이 다르든 많은 그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그 구성이 어떤 그 플랫폼 제공이 가능하고요. 뭐 대신 이제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암호화라든가 뭐 멀티팩터 인증, 뭐 알백 기반의 어떤 권한 설정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장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고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구축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심소화라든가 혹은 뭐 방화벽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과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할 때 그 지원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어떤 별도의 어떤 단독의 솔루션보다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솔루션들과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게 운영의 효율성과 혹은 실제적인 보안의 위협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네트워크에는 지금 OT, IoT 장비가 있으신가요? 혹은 그 OT, IoT 네트워크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나 혹은 인원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산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망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협과 리스크를 탐지를 하고 있는지 혹은 방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존재를 모르고 있는 자산, 노드, 통신이 네트워크에 확실히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고 적절한 답을 할 수가 없다면 지금 당장 OT 보안을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다가올 위협에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스가 이 A 트랙 바로 앞에 있는데요. 오시면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했던 데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시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양수 이사님이 멋진 강연 해주셨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이 2개 정도만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베스트 퀘스천 하나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질문 읽어보시고. 지금 자산 분류를 위해서는 사전에 표준화가 되어야 모니터링 가능한 것인지요? 이 부분 먼저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모델 기반으로 실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프로토콜이에요.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지가 가장 1번이고 그 외에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팩터를 가지고 실제 이 자산이 어떤 건지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식별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어떤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에 없는 것들을 원하신다면 커스텀으로 매뉴얼리하게 추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분이 해주셔가지고.
그 같은 분이 그 OT 보안에서 내부 자산에 대한 가시성과 다양한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패시브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서 미러를 받게 되고요. 이제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도 패시브 모니터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뭐냐면 실제 패시브 모니터링을 하는 조건은 그 트래픽이나 패킷이 보여야 됩니다. 페이로드가 보여야지 저희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통신을 하지 않는 단말들의 경우에는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한 방식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 어떤 말씀드렸던 자산 식별이라든가 위협에 대한 취약점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